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 충청남도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제1세션 글로벌 국가 지방정부 기후행동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back t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rbon Neutrality 2024. We're excited to continue our discussions on climate action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with our upcoming session. 네, 다음 세션은 NDC와 지방정부 리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역 리더들이 협력을 통해 기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Our next session, NDCs and the role of subnational leaders, will examine how regional leaders can drive impactful climate action through collaboration. COP28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기여가 기후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논의를 이끌어 주실 분으로 챔프 국가 책임자 우르줄라 카스페렉님을 소개하겠습니다. As we near COP28, the contributions of local governments are more essential than ever to keep global climate goals and within reach. Now to guide us, I am pleased to introduce our moderator, Ms. Ursula Kasperek, Head of CHEMP National Engagement C40. I will hand the microphone over to Ms. Ursula Kasperek. Ms. Moderator, the floor is yours.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김태흠 도지사님께 이 좋은 장소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귀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들께 이 세션에서 좌장으로 에서의 역할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름은 우르술라 카스페렉이고 저는 챔프 국가 참여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멀티레벨 파트너십 을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기관의 약어가 이름이 챔프인 건데요. 이 챔프라는 연합은 25개국을 포함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COP25를 통해서 주정부 그리고 지역정부 레벨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죠. 지역민들이 그리고 지역 기업들이 그리고 인프라들이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기후변화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책이 중앙정부 정책과 일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민들의 니즈와 일치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지역정부 사례를 보게 되면은 챔프가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들과 함께 굉장히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NDC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고 이런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멀티레벨 다중 수준의 파트너십을 꾀하고 있습니다. 르완다를 포함해서요. 한국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정부 조직들이 챔프가 조성되기 전부터 다양한 관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탄소중립법을 통해서 다양한 탄소 중립을 위한 정치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수단들이 도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역 정부가 탄소 중립 달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탄소 중립법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이후로 다양한 법률에서 탄소 중립과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국가적인 수준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기본법에 도움이 되었고 사실 챔프가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정부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그렇지만 탄소 중립과 관련한 다양한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을 통해서 챔프가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한 수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고요. 오늘 다양한 패널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정기홍 기후변화 대사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님, 헬렌 클락슨 클라이밋그룹 대표님, 내외 귀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2024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후 행동 진전을 목표로 다각적인 파트너십의 모멘텀을 구축하기 위한 중차대한 시기에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파리 협정에서는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각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기후 행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준의 정부 간 협력을 가속화하도록 다층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우호국 연합을 출범하고자 두바이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NDC 달성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단계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인 협의, 협력, 투자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와 이니셔티브가 국가 기후 전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 완화 및 적응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컵28 이후로 저희는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8차례 국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 정책 수립에 지역의 목소리가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기후위기 완화 및 적응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에는 중앙정부의 협력을 토대로 17개 광역지방정부가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기후정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의 기후 목표가 지역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책 개발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행동과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방 정부에 상당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다단계 파트너십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연간 15억 달러 규모의 기후 대응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전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금을 통해서 지방정부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이뤄냄으로써 기후행동의 중요한 원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컵28 이후 이룬 진전은 충청남도와 같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언더2 연합을 인도태평양 지역 지방정부로 확대하고 매년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기후인식 증진과 그리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 주신 김태흠 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회의가 적극적인 기후행동과 다각적인 파트너십을 가속화하기 위한 확고한 노력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힘을 합치면 저희는 파리 협정의 1.5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로 저희가 세션 1을 잘 치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패널분들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션은 한국에서의 멀티레벨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자리를 가지게 될 텐데요. 클라이밋 그룹의 헬렌 클락슨 CEO님 그리고 구상 충청남도 환경산림국장님 그리고 최선두 환경부 감축목표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 세션에서는 한국과 영어로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리시버가 필요하시면 껴주시기 바라고요. 제 첫 번째 질문은 헬렌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챔프가 글로벌한 수준의 기후 대응 노력들의 속도와 그리고 규모를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요. 챔프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모든 수준에 있어서 글로벌한 수준이나 국가적인 수준이나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기후대응 노력을 한층 배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많은 연사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이제 이런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액션들이 취해지고 있냐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미 얘기를 좀 들었죠. 언더2 코얼리션의 굉장히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계시는 게 캘리포니아이고 창립 주체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지역 정부들과 정책을 교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다른 지역 정부들을 어떻게 영감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퀘벡과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이제 캘리포니아의 정책들이 다시 한번 이제 받아들여져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국가적인 수준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층적인 파트너십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파트너십이 구축이 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 산업이 재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에는 인도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노력을 배가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배출량을 줄이고 있고, 그리고 주위 지역들과 함께 이 지속가능 목표 달성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100% 재생에너지 원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액션들이 보여주는 것은 지역 정부가 정말 자기 지역의 니즈에 맞는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별적인 액션과 노력을 결합을 함으로써 규모를 키우고, 이를 통해서 지역적인 수준의 모멘텀에서 국가적인 수준의 모멘텀으로 키워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은 이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그리고 글로벌한 전문성을 사용해서 기후 대응 노력들을 배가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간의 연합을 통해서 목표를 세우고 서로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혁신을 다음 단계로 개선하고 혁신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노력과 함께 국가적인 목표를 결합하게 된다면 저희가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여정에 있어서 그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지역적인 수준의 니즈를 중앙정부의 지원과 결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아침에도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챔프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코얼리션 챔프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보다 폭넓은 지원 네트워크가 우리의 그 노력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상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을 충청남도에서는 도입하고 계신지, 그리고 충청남도가 보다 야망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멀티 레벨 파트너십이 필요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주신 우르줄라 카스페렉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 발전소 52기 중 29기가 위치해 있어서 국가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충남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충남이 탄소 중립을 통한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달성을 좀 선도하기 위해 탈석탄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산업 구조 개편,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 석탄 화력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기후 위기를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충남은 정부 탄소 중립 목표보다 5년 빠른 2045년 목표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올해 4월에 수립해서 건물, 소송 등 8개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계획하고 114개 세부 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수요와 전망치를 좀 분석해서 해양 풍력 발전단지라든가 양수발전, 그다음에 알레백 산업단지 등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 전환 과정 속에서 경기 위축이라든가 일자리 인구 감소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탄소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서 수소에너지라든가 CCU 실증단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 속 탄소 중립 확산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이라든가 일회용품 전면 규제 정책 확산, 탄소 중립 교육 인프라 확충, 탄소 중립 포인트제 개발 등 우리 도민들이 쉽게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정부들이 주도적으로 대응하면 국가의 정책을 이끌어내고 전 국가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COP28에서도 국가와 지방 정부의 협력 확대를 위해 CMF에 72개국이 국가를 서명하여 72개국 국가가 서명하여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모두가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CMF 형태는 국가와 지방의 협력은 물론 국내외 지방 정부 간의 연대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 나라의 기술이나 재정 등 탄소 중립의 이행 격차가 매우 큰 현실을 감안하여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들이 서로 우수사를 공유하고 메탄 감축 등 공공 프로젝트를 같이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각 지방 정부들이 실질적인 기후 행동으로 옮기고 국가와 국민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은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와 노력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표준 모델로 정립하여 충남의 기후 리더십을 전 세계에 알리고 탄소 중립 역량을 결집하는 90점 역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That was very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영감이 되는 말씀이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눈에 띄는 말씀 중에 하나는 충청남도에서 이 위기를 성장 기회로 바꿔내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굉장히 판타스틱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도기적인 그런 효과들이 상황들이 지방정부의 매일의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그리고 여기서 최선을 끌어내려는 노력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에게 영감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환경부 대표님, 최선두 환경부 감축 목표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DC 기한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대사 여러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관련 대화에 지방 정부를 관여시키기 위해서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고 계시는지 그리고 NDC라는 과정에 있어서 멀티레벨 파트너십을 어떻게 하면 진작시킬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questions.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감정보호팀 최선두입니다. 질문하고 약간 다른 그 대답을 좀 준비한 것 같습니다. 뭐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관련 내용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국가 감축 목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 참여하여 현재 진행 중인 2035 NDC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파리 협정에 따라서 이 모든 국가들은 25년 내에 35 NDC 국가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EU 국가 등 국가들은 이 기한 내에 새로운 NDC를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일정에 맞추어서 새로운 NDC를 제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환경부 그리고 탄노기 등과 협의를 통해서 NDC 작업 방식 그리고 일정, 사용할 통계 그리고 의견 수렴 절차 등에 대해서 협의를 거쳤고 올 3월 말에 NDC 작업을 위한 워킹 그룹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워킹 그룹에는 저희 팀은 뿐만 아니고 각 부처에서 추천한 국제 연구기관, 대학의 전문가들이 7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워킹 그룹은 또 전환, 산업, 폐기물, 농축산 등 10개의 세부 분과로 나누어져서 각 분과별로 배출 전망, 그리고 감축 잠재량 분석, 그다음에 감축 시나리오 작성 등의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5 NDC는 기존에 있는 30 NDC와 약간의 달라진 점이 좀 있습니다. 우선 NDC 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가 배출량 통계가 대폭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출량 통계는 IPCC가 제시한 1996년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었는데 21년 국가 통계부터는 IPCC 공육 지침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NDC가 더욱 세분화되고 그리고 새로운 배출원들이 많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런 통계 변경으로 인해서 배출량이 크게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HFC 같은 ODS 물질의 배출량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 물질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들과 함께 합동으로 추가적인 감축 대책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도 제24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투명성 체계 이행 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2년마다 투명성 경련 투명성 보고서 BTR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35년 NDC는 감축 목표 및 감축 수단의 이행 가능성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UNFCC가 권고하듯이 모든 국가에서는 모든 온실가스에 대해서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또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늦어도 올 연말까지 탄노기에 NDC 35 NDC 워킹 그룹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탄노기에서는 이 워킹 그룹안을 검토하고 내년 초부터는 아마 산업계나 전문가 그룹 그리고 시민단체,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UNFCC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NDC 프로그램의 프로세스에 지방 정부의 참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행정 기본법은 이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 지방 정부가 그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감축 목표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소개가 되었듯이 현재 지난 5월 달에 10개 시도가 시도별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또 시군구 단위로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수립한 이 기본 계획들은 아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폐기물이나 건물, 수송 이런 지역 주민들 일상 생활과 관련이 깊은 분야에서는 지방 정부의 감축 조치 또는 정책이 국가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데도 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NCC 안에 대한 이 공론화 과정에서 지방 정부들이 의견을 널리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적 이행 점검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축 목표 수립 그 자체보다는 앞으로는 감축 목표를 이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충남도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지방 정부 노력이 아마 국가 감축 목표를 이행하는 데 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국가 감축 목표 수립이나 이행 과정에 충남도를 포함한 다른 지방 정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I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달성 가능성이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이 달성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본법을 통해서 이제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충청남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지방정부들 역시 충청남도만큼 야심찬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패널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수로 지금 요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UN과 그리고 글로벌 동료들이 멀티레벨 파트너십에 대해서 보내주신 비디오와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Excellencies, distinguished participants. 대사 여러분,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동료, 친구 여러분, 기후그룹, 대사 여러분, 기후그룹과 충청남도에 이 회의를 주최해 주시고 여러분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행사는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서 중차대한 순간에 개최가 되고 있고요. 1.5도 제한을 유지하고 기후 위기가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온난화 수준에서 저희는 이미 한국, 아태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도시, 국가, 대륙에서 전례 없는 기후 혼란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관하기에는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기후 재앙을 피하기 위해 누가 무엇을 어떤 시간 그리고 어떤 시간 프레임 내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성과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재생에너지 혁명은 이제 불가피합니다. 이미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혁명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풍력, 태양광, 배터리 저장 비용은 급락했고 관련 기술의 보급은 청정한 공기,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에너지 안보, 에너지 주권,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인류의 미래에 화석 연료가 찰 곳은 없습니다. 다만 공정하고 신속한 전환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성공적인 전환의 달성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 정부는 국가 정부보다 더 멀리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의 단계적인 폐지를 주창하며 화석 연료 산업의 책임론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지속 가능한 인프라 투자, 친환경 일자리 창출, 공기 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2025년 세 가지 중요 분야에서 여러분의 리더십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5년 콥30 브라질 개최 이전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작년 COP COP28에서 각국 정부는 파리 협정의 1.5도 목표와 일치하고 전 세계 경제 및 온실가스를 아우르는 새로운 기후 계획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NDC는 각국 경제에 요구되는 변혁의 시급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전환 경로를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신뢰성 있는 국내 정책 및 규제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국가 기후 계획의 성공 또는 실패는 지역 단위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 단계에 걸친 여러분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기후 목표를 위한 대담한 목소리를 여러분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본보기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도시, 지역, 산업, 금융기관, 기업이 기후위기 해결에 동참해야 합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도시, 지역, 기업, 금융기관에게 내년 COP30 개최 전까지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전환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UN 넷째로 고위 전문가 그룹의 권고와도 맥을 같이 해야 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신뢰성 있는 기후 행동이 무엇인지 국가 정부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시, 주, 지역 단위의 협력을 통해서 지리적인 단절을 극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제 협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분열이 아닌 단합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전지구적인 목표, 노력의 가속화, 협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유엔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신뢰 구축, 해결책 마련, 이해관계자 설득, 전 세계 협력 고취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저희의 자원을 동원할 때이고 행동할 때입니다. 그리고 실천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전 세계적인 기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takeholders and indispensable partners in the critical 저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중차대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COP30을 앞두고 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토지 이용 계획과 같은 분야에서 저희의 고유한 역할을 활용하여 국가 결정 기여의 야망과 그리고 범위를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또한 기후 행동의 필수적인 공공 및 민간 부문, 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기회는 작년 두바이에서 열린 UN 연례 기후 정상회의에서 70개 이상의 국가에 의해서 시작된 이니셔티브인 고야망 다층적 파트너십 연합에 담겨 있습니다. 독일과 대한민국은 이 연합의 서명국으로서 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결정 기여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선도를 하고 있지만 실행 파트너로서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정부 및 초국가적 연합과 함께함으로써 지역적 행동이 전 세계 기후 성공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모두에게 기후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그리고 기후 그룹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이름은 오덴 에와입니다. 저는 크로스리버 주 정부협력 장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국제회의에서 여러분과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저희의 주제는 기후 행동의 가속화, 지역 기후 리더십,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회의죠. 기후 행동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영향력 있는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주정부와 같은 지방단체들은 지역의 환경 및 사회 경제적인 조건과 관련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보다 광범위한 기후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기후 목표인 거죠. 예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크로스리버 주에서의 파트너십을 들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리버 주에서는 정부, 연방 관광부, 그리고 유엔의 산업개발기구가 함께 오쿠라는 곳에서 2.5메가와트 수력 발전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국가 및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협력할 때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를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수준의 정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은 기후행동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정부는 포괄적인 정책 프레임워크, 자원, 그리고 리더십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지방단체들은 지역의 필요에 부응하는 전략을 배치하고 또 시행합니다. 다층적 파트너십을 위한 우호국 연합 챔프는 다층적 협력을 촉진하고 한층 강화된 협의와 공동의 계획 그리고 포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지방정부가 국가 기후 전략의 설계, 시행, 그리고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NDC 및 기타 기후 목표 실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협력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례적인 평가와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쿠 발전소와 같은 프로젝트에서 초기 단계에서의 관여, 다시 말해 기초평가, 이해관계자 매핑, 전략적인 계획 등은 국가정부의 지침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조치와 국가의 기후 목표가 맥을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근간이 되는 조치는 지방정부의 이니셔티브가 영향력을 가짐과 동시에 보다 포괄적인 국가적인 기후 노력에 통합되도록 합니다. 국가 및 지방단체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저희는 보다 효율적이고 포괄적으로 목표를 실현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회복력 있는 발전을 향한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So we have one more address. 네, 한 분의 연설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롤리나 아르멘타 세르반테스 칼리포르니아수르 환경장관님이신데요. 따뜻한 박수로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a establecido una política nacional en materia de medio ambiente y cambio climático, en que se enfoca la sostenibilidad, la justicia ambiental, la promoción de prácticas innovadoras y la cooperación internacional. Esta política busca integrar
las adaptaciones y mitigación del cambio climático en todas las áreas de desarrollo y se alinea con los objetivos de mejorar la calidad de vida de la población y proteger los recursos naturales. En este contexto, el gobierno de Baja California Sur ha determinado, demostrando un firme compromiso en la lucha contra el cambio climático mediante diversas acciones estratégicas que contribuyen a los objetivos nacionales, consolidando así un enfoque integral de justicia social, de equidad, de inclusión y de diversidad, enmarcando dentro de nuestro Plan Estatal de Desarrollo 2021-2027 en el eje transversal quinto, sustentabilidad y cambio climático. Una pieza clave de la acción climática en Baja California Sur fue la creación de la Dirección de Cambio Climático. Esta área estratégica donde se coordinan las acciones y políticas públicas en esta materia, así como el desarrollo de una serie de proyectos con potencial de mitigación y de resiliencia climática, así como de seguimientos a fuentes de financiamientos y reportes de estas acciones. Otra pieza clave en materia es el desarrollo de la Ley de Cambio Climático en el Estado y su reglamento. Se encuentra en proceso de análisis por el Honorable Congreso del Estado de Baja California Sur para su posible aprobación. Otra de las iniciativas de suma importancia que actualmente se encuentran en revisión jurídica son la Ley de Residuos y una economía circular, así como instrumentos para fomentar las energías renovables. Una de las principales fortalezas del gobierno de Baja California Sur ha sido su capacidad para forjar alianzas estratégicas que incluyan la colaboración institucionales con los 3 órdenes de gobierno, con organizaciones sociales y locales, nacionales e internacionales, así como la participación de la ciudadanía en foros, congresos y campañas de difusión. Entre las acciones y actividades más destacadas en labor como gobierno subnacional para la acción climática, destacamos el programa institucional BCS Gobierno Sostenible para la gestión de residuos, gestión hídrica, eficiencia energética, compras verdes entre instituciones de gobierno. Foros estatales para concientizar a la población sobre los impactos del cambio climático, promover las transiciones agroecológicas y soberanía alimentaria. Programa estatal de acción ante el cambio climático y actualizaremos también para el siguiente año. Inventario de emisiones de gases y compuestos de efecto invernadero para el Estado, el cual el próximo año estará publicado. En seguimiento al programa de gestión para mejorar la calidad del aire del Estado de Baja California Sur, ProAire BCS, con la integración de la primera caseta normativa para monitoreo de contaminantes criterio. Proyectos para el aprovechamiento de residuos orgánicos en la ciudad de La Paz y potencialmente creciendo a los municipios, con un apoyo internacional de Clayman Group. Primer evento estatal de incubadoras de proyecto climático sustentable con el apoyo de Tecna México. En estos 3 años de administración ha sido un arduo trabajo, extraordinario en el aprendizaje y el avance, y nada de esto sería posible sin el apoyo de organizaciones e instituciones aliadas, no solo locales y nacionales, sino que también internacionales. Aquí debo mencionar el apoyo invaluable de Region Adapt, Alianza Mediterránea para la Resiliencia Climática, PENUMA, 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 Clayman Group, especialmente porque nos permitieron avanzar y crear nuestro proyecto de aprovechamiento de residuos y por la invitación por estar el día de hoy aquí. Baja California Sur se encuentra en su punto de inflexión crucial para lidiar la respuesta climática en México. Gracias a la visión y compromiso de sus instituciones y la estrecha colaboración con actores claves y el compromiso con la innovación, la tecnología, el conocimiento local y el apoyo de ustedes, reforzamos las acciones implementadas hasta ahora.
A medida que profundizamos las alianzas y desplegamos nuestra tecnología y estrategias del bienestar, Baja California Sur está en una posición privilegiada, consolidada como referente nacional, reflejando las voluntades políticas para garantizar un enfoque más seguro, un futuro más próspero y justo para todas sus comunidades y convertirnos en un modelo de sustentabilidad en todo el país. Muchísimas gracias por su atención y por el espacio. 네, 감사합니다. 귀빈 여러분, 오늘 바칼리포르니아 수르에서 먼 거리를 와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세션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양쪽에서 패널분들께서 참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대를 준비하는 동안 조금 시간을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kay, we have 네,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세션은 오늘 세션은 멀티레벨에서 다양한 수준에서 기후 대응을 개선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거였는데요. 이 부분은 지구 각지에서 글로벌 각지에서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오늘 패널분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 스탕님,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청정에너지 책임자이신 팀 스탕님께서 참여를 하셨고요. 지금 온라인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대면으로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입니다. 딩영션님, 칭하이성 발전개혁위원회 부의장님이십니다. 네,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대면으로 참여해 주신 패널분이신데요. 권여경 주한 스페인 카탈루냐 대표 행정관님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패널분은 필립 캐넬 주한 퀘벡 정보 대표부 정책관님이십니다. 제가 불어를 잘 몰라가지고요. 퀘벡에서 주한 퀘벡 정부 대표부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크리스틴 앙투아네트 필리핀 레이테주 행정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파비 투미와 인도네시아 IESR 전무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더 계신데요. 나이지리아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비의 에암바님, 크로스리버주 NDC 자문관님이십니다. 이제 자비에님께서 온라인으로 들어오셨는지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질문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저희 패널 분들께서 동일한 질문을 대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먼저 팀스탁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팀스탁님 함께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은 함께하고 계시지 않고요. 그러면 저희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 각국의 경험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정책이나 실행 결과가 뭐였을까? 특히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진작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쌓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오늘 포럼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호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뉴 사우스 웨일즈 주를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호주에서는 최근에 호주의 국가적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수준의 정부 기관들이 협력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방 정부는 국가적인 수준의 전략을 작성하는 데 개발하는 데 크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들이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참여가 중요한 거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수소가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차원에서 수소를 개발을 함으로써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에 수출을 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이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뉴사우스 웨일즈 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요. 30억 불 상당의 수소 전략을 개발을 해서 수소 생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저희가 중앙정부와 이제까지 가졌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력 정책 리더십을 포함해서 뉴사우스웨일즈는 수소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서 큰 진척을 보이고 있고 중앙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소 워킹 그룹이 을 통해서 호주 정부는 다양한 산업 개발 이니셔티브를 통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호주 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업계 역시 이 퍼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워킹 그룹을 통해서 뉴사우스 웨일즈주가 리딩하는 워킹 그룹을 통해서 이 워킹 그룹에는 대다수의 호주 그 지방 정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 워킹 그룹을 저희 뉴사우스 웨일즈가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1억 호주 달러를 통해서 석탄으로 이제 전력이 공급되던 항구를 수소 기반의 항구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 수출국으로서의 호주의 그 포지션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역시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해서 호주에서 암모니아를 수입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 뉴사우스 웨일즈가 지방 정부가 이런 기후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 지방 정부가 다양한 지방 정부 그리고 중앙 정부와 함께 협력을 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흥미로운 예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지방 정부가 정말 협업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투자가 굉장히 큰 규모의 금액을 요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하이성 발전개혁위원회 부의장님, 딩영션 부의장님,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位于青藏高原的东北部，平均海拔在3000米以上，那面积呢是72.23万平方公里。 也是亚洲、北半球乃至全球气候变化的明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50년 동안 칭하이 고원은 0.4도가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온도가 올라간 거의 2배가 넘습니다. 이런 칭장 고원의 지속 가능성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로써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칭하이선은 다양한 생태 보호 조치를 하면서 물과 흙을 보호하고 초원을 지키는 그런 다양한 조치를 취하면서 사막화를 막고 산림이 이제 70%를 넘어가고 있으며 칭하이의 가장 큰 가치는 생태에 있고 가장 큰 책임도 생태에 있으며 가장 큰 잠재력도 생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넘어 세계에서 중요한 생태 보고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큰 국가공원과 세계에서 가장 큰 공원을 17만 평방미터를 달하고 있고 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원이 이 보호구역이 76%에 달하고 있으며 국가 면적의 39%를 차지하고 있고全国。同时，我们利用我们光伏、风好、水风地广的得天独厚优势，大力发展风 에너지를 통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규모가 5,700와트가 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클린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 클린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중이 70%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국 동쪽 지역에 저희가 생산한 클린 에너지를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2026년 2060년 탄소 중립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칭하이성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많은 기타 국가의 지방 정부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It's really 非常感谢能够有一个非常好的例子，不仅是 of the national, national land. 네, 굉장히 자연 보존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들도 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수송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다른 부분으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필리핀의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레이테주 행정관님께서 제가 제대로 발음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레이테주에서 크리스틴 앙투아네트 행정관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법률 행정관으로서 주의회 의원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기후 관련 법안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단위의 법률 작성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최근 도입된 법률 중에 하나가 냅이라고 부르는 기후 적응 관련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국가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섹터 수준에서 지역 수준에서 기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은 로드맵으로서 탈탄소화 여정을 계획을 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배출 목표를 75%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을 75%까지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과 관련해서는 이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지역 정부의 이 정책의 실현은 지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논의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정책 수단 자체는 지역 정부 수준으로 혹은 그 아래 수준으로 그 수준이 세분화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수송이라든지 일상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집단적인 오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민간 부문이 산업 관련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금융기관들을 활용해서 이 기후 대응을 위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도 그 풀뿌리 시민운동가들도 그 현실에서의 그리고 각 업계에서의 각 섹터에서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들이 이제 지역적인 맥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들과 함께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1차적인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글로벌 커뮤니티들이 저희에게 경험과 그리고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핵심적인 교훈들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취약한 계층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평등한 기후 적응을 위해서 그리고 젠더 중심적인 기후 적응을 위해서 젠더 기반의 기후 적응 역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젠더 기반의 수단 역시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지금 그 위원회에서 도입을 한 수단 중에 하나가 회복 탄력성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LGU 또는 지역 정부 유닛들이 이니셔티브를 선택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들이 이 지방 정부에 지식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멘토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역 정부들이 이런 그 노력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뭐 정책을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 국민들의 생존을 위한 펀드와 관련해서 이 펀드가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식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고요. 이 적응 관련 측면을 언급해 주신 게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필리핀을 방문을 했는데 이 적응 관련한 문제가 기후 적응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대규모 컨퍼런스에서는 간과가 되기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걸 언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액션을 또 실행을 하셨는지, 이 다양한 수준의 정부 기관 간의 파트너십 그리고 협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세션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퀘벡은 국제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지방 정부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 있어서요.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퀘벡에서 무슨 활동을 하면서 지역적인 기후 변화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퀘벡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당 온실가스 배출률이 그 어떤 캐나다 주와 그리고 미국 주와 비교해서도 퀘벡이 낮습니다. 파리 협정에 따라서 퀘벡주는 DHG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37.5% 저감하겠다는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퀘벡의 전력은 99.8%가 재생에너지로 소싱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력이고요. 가장 큰 퀘벡 같은 경우는 전기차 비율이 대수가 가장 크고요. 캐나다 전역의 전기차의 47%를 차지하는 게 퀘벡입니다. 몇 년 전에 퀘벡에서는 탄화수소 관련해서 탄화수소 생산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퀘벡 같은 경우는 탄소의 가격을 매겼고요. 2013년도부터는 캡 앤 트레이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탄소 크레딧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퀘벡은 자체 시스템을 캘리포니아와 연결을 함으로써 탄소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는 보다 넓은 광범위한 시장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장 자체는 지방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시장이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만큼 제가 이제 두 가지 구체적인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이니셔티브고요. 첫 번째 이니셔티브는 도시에 관한 이니셔티브입니다. 도시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도시 정부는 공공대중교통, 택시와 같은 공공대중교통을 전동화하고 그리고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퀘벡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의 기후전환을 독려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2030년까지 퀘벡의 모든 도시들이 기후 관련 프로그램을 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적응 관련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관련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니셔티브는 원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부분입니다. 퀘벡에는 11개의 원주민 국가가 존재합니다. 퀘벡주 전역에 퍼져 있고요. 원주민 국가들은 특히 북쪽에 있는 원주민 국가들은 기후변화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겪고 있고요. 특히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통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원주민 국가들은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퀘벡 주정부에서는 캐나다 달러로 2,300만 캐나다 달러를 원주민들에게 지원을 하면서 기후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퍼스트 네이션 이누이트족에 제공이 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임팩트를 극복할 수 있는 활동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퀘벡주의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협력을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퀘벡의 사례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다양한 수준의 이렇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시정부와의 협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이제 추가적으로 보고 싶은 문제이기도 해요. 저희 역시 챔프에서도 요 시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공교통이라든지 빌딩, 이 도시 환경에 있는 이 부분들이 이 도시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정부의 수준에 있어서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패널 두 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어떤 잠재적인 기회가 있을 수 있는지 그 이를 통해서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들과 어떤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기회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파비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맥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기후 행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부가 국가적인 기후 행동 계획을 2011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부가 굉장히 격려를 하고 있어요. 이 지방 정부에게 이 기후 행동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도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 완화와 적응을 위한 계획도 마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 국가 차원에서의 기후 예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 정부는요. 마찬가지로 2000년도부터 시작된 기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진전을 추적하고 그리고 기후 행동과 관련된 공공 자금의 이 사용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 지방 정부가 자신만의 적응 그리고 완화 계획을 그리고 정책을 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원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요 여러 법이 또 제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좀 기회에 있어서 조금 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한 것인데요. 이 지방 정부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100%의 전기의 재생 에너지 활용을 2050년까지 달성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발리 정부와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리의 주정부와도 함께 협력을 해서 2040 발리 탈탄소 계획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도 국가적인 기후 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다 도출을 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기회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협력의 측면에서 봤을 때요. 확실한 것은 지방 정부가 그리고 관할권에 관련된 당국이 이제 자신들의 협력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 정부들은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적인 에너지 목표와도 일관성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국가적인 에너지 목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배출 저감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배출 저감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관련 이니셔티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처리라던가 그리고 에너지 폐기라던가 이런 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방 정부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계획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이 바이오가스 시스템을 관리하고 또 저감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기회가 많아요.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지방 정부는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일자리, 그린 잡을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지방 정부들은 이 친환경 일자리를 이 인력 개발의 차원에서 이제 좀 포괄적으로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셔티브를 저희가 또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이니셔티브고 다른 국가에서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이니셔티브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재생에너지 시스템과 관련된 협력 그리고 기후 완화에 대한 이러한 협력도 이제 오후 세션에서 다뤄볼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연사들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요. 스페인 카탈루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현재 지금 있는 혹은 미래에 기대하고 있는 파트너십 기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충청남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후 그룹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귀중한 토론회 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올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번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희는 언더2 콜리전 연합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차원적인 솔루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기후 행동을 위해서는요.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의 경험에 기반해서 이런 협력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저희가 다양한 수준에서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적인 그리고 EU의 기후 타겟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니셔티브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지방정부에서의 재생에너지 관련 이니셔티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목표를 추진하고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희가 협력을 이 실행 단계에서 그리고 재원 마련 단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공공 그리고 민간의 파트너십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분야에서는 거의 최초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인 이 기후 예산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기관에 그리고 공기업에서의 기여도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혁신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책임을 다 해야겠죠. 함께 공유하고 또 분담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거버넌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카탈 루냐의 거버넌스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를 하는 그러한 거버넌스인 거죠. 이를 통해서 저희가 현실의 상황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의 상황도 함께 반영을 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멋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카탈루냐에서 어떠한 기회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감명 깊은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핵심 기회 같은 것은 모든 수준에서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협력 단계에서 협력 그리고 혁신 그리고 재원 마련 관련된 부분에서 이미 많은 협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프라 관련해서도 많은 협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관련해서 이 원주민이라던가 아니면 지역사회와도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고요. 이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참여해주신 패널리스트 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